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 하나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는 힘들더라고요. 금전적인 조건도 물론 중요하죠. 저는 대기업 해외 영업팀이었고 제 또래에 비해서는 고수익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에 반해 남편은 웹툰 작가였는데 대박친 작품 하나 중박 정도 친 작품에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될 땐 저보다 많이 벌기도 했지만 잘 안 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은 수익이 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연애를 할 때는 남편 작품이 대박이 나서 저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저보다 많이 버는 거지. 제가 못 버는 건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많이 번다고 해서 제가 질투를 하거나 자격지심을 갖는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본인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보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못 벌어도 제가 벌어먹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에 대해 점점 빠져들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본인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본인이 집안 살림을 모두 도맡아서 하겠다고요. 어차피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고 작품이 뚝딱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게다가 본인 작품으로 수익이 발생해도 자기는 용돈 받았으면 되니까 저보고 관리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양가에서는 형식적으로 오가는 예물이나 예단 때문에 불필요할 지출은 서로 줄이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결혼식만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산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희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연애 때는 발견하지 못한 사소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죠. 직장인에게 집은 휴식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공간이잖아요. 저는 밝은 햇살을 받으며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집이 직장이었고 어두운 조명에서 집중이 잘 된다며 저희 집에 암막 커튼을 달아버리더라고요. 음악이 사라진 건 당연하고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집에 더 길게 있는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따로 별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신혼생활이 1달 조금 넘었던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분명히 냄새 다 뺐다고 냄새 하나도 안 난다며 자부하지만 비흡연자들 중에 코가 좀 예민한 사람들은 옷이나 몸에 배어있는 담배 쩐내를 느끼기도 하잖아요. 집중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녀왔다는 인사 대신 담배 폈냐는 질문이 먼저 나갔습니다. 남편은 작품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어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저와 연애하던 시절에 제가 담배 안 끊으면 헤어지겠다고 해서 담배를 끊었었는데 제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고 숨기지도 않고 피웠는데 뭐 어쩌라고 식의 남편 태도에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울까 싶어서 차라리 피울 거면 연초 말고 전자담배 같은 걸로 대신하라고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제 입장에서는 많이 배려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남편 작품에는 진전이 없었고 심지어 살림도 밀리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퇴근하고 제가 집에 와서 살림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 예술하는 건데 시상이 안 떠오르나 보다. 마음이라도 편하게 최대한 갈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꾹 참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제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제가 모르고 시작한 결혼 생활도 아니고 적금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제 급여로 2사람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보다도 제가 너무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아서 그런 건지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고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말투는 점점 명령조로 바뀌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 한숨을 푹 쉬면서 문을 좀 살살 닫을 수 없겠냐고 하고 뭘 하던지 조금이라도 소음이 들리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 숨이 막히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이 하기로 했지만 어쩌다 보니 제가 맡아서 하는 빨래도 마찬가지였죠. 주중에 1번 주말에 1번 해야 빨래가 쌓이지 않는데 빨래를 할 때면 항상 그걸 꼭 지금 해야 하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남편이 항상 집에 있는데 도대체 언제 해야 별말 안 할까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예민함은 도를 지나쳤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가 저녁을 먹자 하면 본인은 이미 시켜 먹었다며 저보고 혼자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밥을 먹으면 꼭 그걸 냄새 풍기면서 지금 먹어야 하냐며 저에게 꼽을 주는데 하루는 제가 남편한테 잔소리 듣기도 지쳐서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 사 먹고 대충 끼니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집에 가서 먹으면 또 잔소리하고 짜증낼까봐 집 앞 놀이터에서 김밥 한 줄 먹고 쓰레기를 버리려 보니 마땅한 쓰레기통이 없어서 집까지 들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컴퓨터 앞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도 눈치 보면서 졸다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주방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정말 조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저도 흠칫 놀랐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좀 할 수 없냐며 짜증을 내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치더라고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가 지금 저기 앉아있는 남자인가? 남편의 모습은 연애 때와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죠. 거기다가 내가 내 집에서 이렇게까지 눈치 보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시간도 많이 지났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곧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이 자는 틈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컴퓨터를 몰래 한다기보다도 저도 집에서 컴퓨터를 써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보통은 남편이 잘 때 아니면 계속 붙잡고 있으니 쓸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한밤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못 찾은 건지 남편의 작업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 최근 사용 내역을 보니 최근 반년 동안은 게임하고 유튜브 시청밖에 안 했더군요. 남편을 깨워서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혹시나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회사에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연차를 써야겠다고 아침 일찍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출근 준비를 안 하자 의아해하며 왜 준비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신과 얘기 좀 하려고 휴가 냈다고 하니 한참 바쁘시기라며 또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당한 남편 태도에 저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작업 얼마나 했냐고요. 남편은 추상적인 말들만 하는데 결론은 아직 멀었다라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왜 컴퓨터에 네가 일한 기록은 없고 반년 동안 탱자탱자 놀았다는 기록만 남아있냐고, 기러라고 내가 네 생활비 내주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의심하던 것들이 합리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슬럼프라며 저한테 되먹지 못한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차라리 슬럼프였으면 저한테 처음부터 얘기하고 쉬었으면 됐을 텐데 일하는 척하면서 살림도 저한테, 경제 부담도 저한테 다 맡겨놓고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었냐고요. 남편이 그동안 제 돈을 쓴 거는 아무렇지 않아요. 돈이야 벌면 되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속이고 기만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연애부터 결혼 생활까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에 정말이지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협의 이혼을 제안하던 모습이 괘씸해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휴직하고 정신과 진료받고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저에게 상처 준 만큼 저도 똑같이 금전적으로 데미지 줄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오냐오냐 했던 제 잘못도 무시는 못하지만 그게 저를 기만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꼭 박살내고 소송 끝나는 대로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